잘 쉬셨습니까? 네,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이어서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자원봉사의 철학적 배경과 특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의 구성 요소에 유해는 자유의지, 무보수성, 공익추구.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사회에 어떤 해가 되면 안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자원봉사의 구성 요소로 본다. 자유의지, 무보수성, 공익추구.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합니다. 일과의 관련성, 무보수성, 비강제성, 공식적 활동 플러스 비공식적 활동, 가족이나 친척을 위한 일, 배제,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자원봉사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둘 다 이제 자유의지, 그 다음에 무보수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의 원칙에 보면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언제나 선택사항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발적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죠. 당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보수, 돈을 받지 않고 한다. 또 포상 등 어떤 혜택의 대가로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좀 강제성을 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건 사실이지만 본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죠. 주민이 합법적으로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개인이나 그룹이 인간적, 환경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이고요. 또 비영리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강제사항으로 악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네, 금지해야 되는데 점점 더 강제사항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우리는 보고 있죠. 타인의 권리나 존엄성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인권과 평등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권리에 보면 기관에 대한 정보, 직무 기술서, 책임자와 보고 대상에 대한 알 권리, 기여의 인정과 일원으로서의 인정, 도움 및 감독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상해 보험, 착취를 당할 때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 활동을 인한 경비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기관의 방침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예비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자원봉사자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원봉사자의 책무가 있는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가 해야 되고요. 직무 기술서를 이행해야 되고요. 스스로 수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본내셔야 되고요. 업무에 열성으로 임해야 되고요.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도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된다. 요청된 예비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되고요. 활동 장소 이탈 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다른 일원 등을 존중하고 협조해야 되고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개인적 수준, 세계적 수준, 사회적 수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것은 개인적 수준이고 또 이렇게 세계적 수준, 그 다음에 사회적 수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문제 해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노출된 우리의 현실이고요. 정부나 관련 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원부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부문에서 민간 영역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3섹터의 등장, 공공부문 제1섹터, 시장경제부문 제2섹터 한계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과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둔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공적 서비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육성이 필요한데 공적 서비스의 한계성 및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 참석,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적 정부, 뭐 정치, 뭐 통합, 뭐 세계 각국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환경, 인권, 전쟁, 기아, 난민 이런 문제들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선용 및 자아 실현,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선용하고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미 더불어 사는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세계 각국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인권, 환경, 전쟁, 기아, 난민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사회적 자본의 정대, 시민들 사이의 신뢰 유대, 네트워킹에 기초하는 사회자본 형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회복 및 재형성 필요, 복지성, 자발성, 연대성, 책임감, 무보수성, 민주주의 철학을 가치로 삼는 자원봉사 활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어쨌거나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뭐 많이 하는 편이죠. 네.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를 물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봉사활동도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매년마다 거의가 아니고 매년마다 갔었고요. 우리 학과 학생들과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에도 매년마다 참여를 했었죠. 요양병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돈을 주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을 주고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다 준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뭐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해외 나갈 때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항상 자비로 학생들도 다 자비로 돈을 내서 했고요. 뭐 지역사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비로 자기 스스로 돈을 자비로 내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비로 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비로 했습니다. 왜 자비로 해야 되냐? 그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죠? 무보수. 무보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김천대 학생들도 보면 어떤 지역에 봉사하거나 또 해외 나가서 봉사하거나 하라 그러면 특별히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학교에서 돈을 대줘야 간다. 뭐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 학생들하고 갈 때 학교에 돈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자비로 돈을 내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봉사를 하면 기뻐요. 그럼요. 봉사를 하면 기쁘죠. 네,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우리 가 했던 그런 봉사 활동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막 굉장히 거창하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개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팀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꼭 권해 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봉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뭐 코이카 단으로 나가서 1년 동안, 그건 국가로부터 사실 돈을 받죠.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건데 그것도 어쨌거나 내가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거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이카 단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자, 자원봉사의 동기와 참여에서 동기에 대한 이해. 동기는 개인이 일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원이 뭐냐? 그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동기가 뭐냐? 자원봉사의 동기는요,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자원봉사의 동기이고요. 일반적으로 박애정신이나 종교적 신념의 실행, 시민 참여 정신의 구현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대부분 자신이나 친인척의 어떤 불행한 경험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남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타인의 온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래, 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해봐, 뭐 학교든 교수님이나,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다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 같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 시설에 가서 또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아버지의 권유가 되겠죠. 또 타인의 봉사활동의 영향, 그러니까 다른 친구나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나도 참 감동적이다, 저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가족이나 학교, 친구, 사회 동료로부터의 영향, 압력, 또 가족이나 학교, 친구로부터의 영향도 있고 압력도 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따야 돼, 뭐 이런 거 압력이 있죠. 음,
좋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강연이나 서적이나 대중매체 등의 영향.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봉사 나도 봉사하고 싶다. 나도 남을 돕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그런 단체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봉사해야 되겠네. 이런다는 거죠.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하는 주변의 단체. 주변에서 이제 그걸 요청하는 경우. 또 강좌나 연수 과정에 동참하는 등의 외적 요인. 자기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할 때는 봉사하면 굉장히 큰 그래서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봉사를 권해드립니다. 그것도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원봉사 참여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의 활용, 이게 2012년, 2014년도인데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그냥 뭐 봉사하지 이런 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게 67.2%, 꽤 많죠. 그러니까 우리 학과 같으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나도 그런 해외 경험을 하고 싶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국내 요양병원에서 봉사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이런 거죠.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야, 내가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이런 거 참여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위로받기.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돕기. 내가 이렇게 가졌으니까 남을 돕는 거야. 뭐 이런 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도 종교적 신념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사실 종교적 신념이 더 많이 넣으려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자기 개발, 취업이나 성진을 위해서 고용주나 직장의 장려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 주체에 따른 동기를 보면 개인적 동기,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내적 동기, 그 다음에 민간기관의 동기, 기관이나 조직이 가진 동기, 설립되고 운영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네. 공공기관의 동기, 지역사회, 지방자치, 전국적 수준에서의 동기.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개인적 동기가 되고 민간기관은 그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공공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동기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원봉사 참여의 단계를 본다면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있겠죠. 당연히 동기가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기에는 당연히 뭐 이타주의나 대인관계, 종교적, 사회적 신념, 소속감, 경력, 훈련, 여가, 신용, 선용, 가족, 지인과의 관계나 단체 활동, 경험, 방금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동기가 있는데 그냥 동기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어떤 다양한 계기가 주어질 때 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것이 참여 행동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기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 개인의 시간이나 금전의 여유, 건강 등의 실천적 자원, 지식, 기술, 경험 등 학습된 자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혁신, 자기 효능과 같은 정서적 자원,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단체 활동의 지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자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봉사하려면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있든 돈이 있든 건강이 있든 기술이 있든 지식이 있든 뭐라도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죠. 어, 그리고 난 이후에는 마지막 이제 기회. 그러니까 미시적 차원의 기회는 일체적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나타나고 거시적 차원의 기회는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키는 여건을 만들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내가 그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실제적인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봉사할 때 내가 받는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죠? 예.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끝났네요. 자,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마쳤을 텐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2교시까지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은 뭐 자원봉사, 봉사가 뭐냐? 특별히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것은 자원봉사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하는 봉사가 아니죠. 그럼 그 자원봉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활동들을 다 자원봉사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것들을 찾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 수업을 듣는 이 교양 수업이라서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계기를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스스로든 뭐 학교 차원이든 이런 계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동기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스스로의 자원이 있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물론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 보면서 알겠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대부분 봉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사실 많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뭐 돕고 싶어도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을 돕는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지식이나 기술이나 자기가 했던 경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밥을 만들어서 준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확신, 자기 효능감 같은 정서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연화지에 가면 포이스트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김천대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 포이스트라고 하는 연화지 팀버 옆에 있는 포이스트, 그 베트남 쌀국수를 주로 하는 아시안 푸드집인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화지 팀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팀버 커피숍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는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어치의 음식을 이 김천 시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매달 50만 원씩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죠, 기회. 일단 자원은 그 식당 안에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니까 자원도 있고 동기도 있고 계기도 있고 기회를 이제 김천시와 연합해서 김천시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2만 원짜리 쿠폰을 주면 그 2만 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포이스트 식당에 와서 먹습니다. 그게 기회죠, 기회. 그래서 매달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사람들에게 식사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받으신 분들은 김천시 사회복지연합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쿠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을 돕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